안녕하세요. 부동산진 김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장입니다. 언덕씨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언덕씨 개나리? 네, 이제 봄이라서 봄비 오니까 네,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정씨, 우리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지역을 한 번 더 소개를 할 예정이죠. 네, 왜 그 지역을 소개를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래량을 봤었어요. 현재는 3월이지만 우리가 2월달에 거래를 보니까 네. 이게 전국에서 강원도하고 충북 지역이 그나마 색깔이 좀 진하게 붉게 나오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거래가 좀 네네네. 많이 됐다라는 얘기죠. 전국에서. 네. 그러면 충북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을 눌러보니까 충북에서 거래가 가장 이제 월 평균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서원구, 그 다음에 충주시, 그 다음에 제천시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거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원장씨, 청주에서도 구들이 있잖아요. 4개의 구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가장 대장인 구가 어딜까요? 여기 한국구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분면 시세를 보니까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싼 네. 구가 이게 흥북구.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싼 곳이 청원구네요. 청원구였구나. 저는 서원구가 더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거래량이 많았던 서원구가 세 번째로 가격이 높은 지역이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구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4개의 구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먼저 아까 대장이죠? 흥덕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장 강도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걸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네. 이 흥덕구가 보니까 여기가 0이거든요. 네. 2015년도부터 해서 16년, 17년, 18년, 19년도까지 이게 선이 이렇게 아래로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건데 시장이 딱 살아나기 시작한 게 이제 보면은 뭐 2019년도 10월, 그죠? 9월부터 해서 이 선이 위로 축 치고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두 번째로 가격이 높았던 구가 청원구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한다, 그죠? 똑같이 네. 이제 하락장이 길었고요. 네. 근데 여기는 청원구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꺾였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서원구의 차트거든요.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깊다가 이제 상승을 해서 다시 꺾였어요. 그 다음엔 마지막 가격이 제일 낮았던 상당구. 하락이 깊다가 조금씩 꾸준하게 여기는 빠지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 4개의 구를 다 합쳐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2015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힘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2019년도부터 해서 네.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보여지네요. 다른 지역은 시장 강도가 좀 주춤했어요. 언제냐면은 7월달, 6월부터 조금 오르다가 7월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조정이 된 지역이죠. 네. 이때 사실 저도 청주가 갑자기 거래량이 느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수사님들한테 또 전화를 해봤잖아요, 제가. 근데 와, 이제 우리 드디어 청주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러면서 막 기뻐하시고 이제 외곽으로까지 뻗어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6월 대책과 7월 대책이 생긴 거예요. 소장님들이 완전 멘붕이 다들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계약한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황당해 하셨는데 청주는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야, 이렇게 소도시에는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규제가 한 번 오면 힘을 발휘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그 이후로는 청주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갑자기 또 거래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웬일인가. 이 차트를 보면 청주가 이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청주가 빨리 묶였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네. 6월달에 묶이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바로 이게 제가 볼 때 시범타로 했다고 이제 소장님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이었죠. 11월 달부터 해서 또 소문이 살살 돌기 시작했었어요. 청주 지역이 해제가 될 거다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기대감이 또 올라가면서 제가 그때 그 소문 듣고 또 청주 또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법인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가 이제 이 말쯤이었죠. 해제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또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갔죠. 그러면서 네. 해제가 안 됐죠. 이 차트를 보면은 다른 지역은 좀 빠지는데 그래도 흥덕구는 역시 대장. 대장의 그죠. 위력을 과시를 네. 하고 있네요. 같이 조정 지역이 묶였지만 다른 2군, 3군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얼어붙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흥덕구는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쭉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야. 묶이더라도 네. 나는 간다.
그만큼 그 전에 워낙 상승을 못하고 그죠? 많이 네. 엉클어져 있었죠. 아 그리고 흥덕구에는 호재도 있잖아요. 많죠. 네. 네. 흥덕구의 가격인데 2019년 10월부터 해서 가격이 완전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때 당시로는 뭐 682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839만 원. 그래도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그러네요. 그럼, 간신까지만 하네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네. 작년에 그 했을 때도 그렇게 가격이 비싼 편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네. 성주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로도 너무 싼 가격이었으니까 전국 평균을 말하는 봤을 거죠. 때는 네. 그죠. 이때도 지금 뭐 평당 600만 원이었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쌌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올랐다고 해도 아직 1,000만 원이 안 되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싸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죠. 평균이. 그 다음에 아까 청원구였죠.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청원구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흥덕구보다는 가격이 좀 뒤에 가서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54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668만 원. 빠질 때는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흥덕구가 많이 오르면서 그죠? 가격의 차이는 좀 벌어지긴 했다. 그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래량이 지금 다시 아까 올라와 있었던 서원구를 한번 볼까요? 나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흥덕구가 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당연히 흥덕구 말했는데 12년도나 15년도는 오히려 서원구가 그러네요. 홍주에서 제일 가격이 비싼 구더라고요. 오, 왜 그렇지? 이게요? 흥덕구에 호재가 더 많이 생겼고 직장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네. 백화점도 생기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흥덕구가 더 발전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원구가 옛날엔 더 비쌌는데 이게 하락장이 오면서 가격이 서원구 훨씬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 회복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전고점 회복을 못했다, 그쵸? 네네네. 제일 비쌀 때가 712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126만 원이니까 다른 구들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서원구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이 낮았던 상당구 637만 원, 지금 이제 618만 원으로 거의 이제 회복하는 그러네요. 단계죠. 아, 저는 상당구 쪽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가격은 많이 올라왔네요. 가격은 이제 거의 이제 회복 단계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개의 구들을 다 살펴보니까 확실히 흥덕구가 많이 지금 치고 올라갔죠. 가격이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구들은 아직까지 흥덕구만큼은 따라가지 못했죠. 아, 이렇게 네, 대장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역 차이가 좀 물론 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서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고 그 다음 나머지 청원구나 그죠 상당구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다. 그래서 서원구가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네요. 그게 거래량에서 또 보여주니까 데이터상에서. 그런데 은정씨 여기 위에는 매매 가격이었잖아요. 전세 가격을 또 한번 볼게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죠 흥덕구가.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높았던 게 청원구였잖아요. 네. 청원구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흥덕구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 나는 거. 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 가격이 높았던 데가 서원구였어요. 그런데 은정씨 여기를 보면 옛날에는 전세 가격도 서원구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다 높은 동네가 서원구였던 거죠. 전세 가격이 높다는 거는 실소유자들이 그만큼 그렇죠. 인정하는 동네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빠졌었죠? 그러네요. 빠져서 이제 전세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매매 가격은 청원구가 더 비쌌잖아.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전세의 가격은 서원구가 더 비싸요. 오. 흥덕구는 일단 빼더라도 천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서원구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격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겠네요. 매매 가격은 낮고 지금 전세 가격은 높잖아요. 네, 그럼 가격 네, 차이가 많이 안 벌어지니까 매정 갭이라고 하죠. 갭이 다른 구들보다는 작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또 그 지역 사람들 안에서도 물론 소화를 하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가격이 또 저평가에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외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앞에서 왜 서원구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을까 해서 들어와 보니까 이 청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은정씨 여기가 우리가 청주시의 이제 멀티 차트예요. 전체적으로 구를 다 했을 때 평균인데 가격이 확실히 많이 올랐다 그죠? 네. 그리고 빠지기도 많이 빠졌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르게 느껴지네요. 이제 옛날에 656만 원 이때부터 해서 이때를 보면은 회복하고 오름폭을 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네. 이제 워낙 하락이 깊었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시장 강도라는 걸 한번 볼까요? 전세와 매매 둘 다 지금 100을 넘어서 이제 상승하는 게 보여져요. 아, 이제 막 맞죠. 다시 이제 많이 꺼져 있던 게 반등을 해서 그죠? 그러네요. 100을 넘어서
시장이 좀 더 분위기 자체가 이제 거래도 많이 되고 그죠? 가격도 오르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아래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러네요. 이때가 5월달이었잖아요. 네. 5월달에 거래가 제일 많이 정점을 찍고 6월달도 거래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딱 6월달에 묶였죠. 그때부터 거래가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음이었다니까요. 아름. 그랬는데 다시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2020년도 이렇게 11월 달에 보면 거래가 튀었죠, 다시. 이야.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다시 청주가 거래가 살아나더라고요. 네, 야 정말 사람들이 이 정보나 이런 거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막상 안 풀리는데 조정이 안 풀렸는데 네,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11월 달, 12월 달에 네. 이제 청주가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네. 다시 또 확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거래가 뛰었던 것 같아요. 조정이 안 풀려도 괜찮은 동네는 계속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제 조정을 묶을 때는 또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네,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들을 이제 묶어주면 우리가 있잖아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모를 때는 그냥 묶인 지역을 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 있는 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2020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이지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미분양도 보면은 네. 2019년 말부터 해서 지금 미분양이 감소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뭐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봐야 없다고 되겠죠. 봐야 되죠. 네. 네네네. 이제 차트상으로는 뭐 이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안정씨 우리가 청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충북이 있잖아요. 충북에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청주가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세종, 네. 대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또 알아보니까 그리고 저희 차트에 뭐가 있냐면 대체 지역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대체 지역 속에 세종에서 청주 또 세종에서 대전으로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 최근에 세종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전세 집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세를 갑자기 3억에 사시다가 5억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어디를 가까이에 출퇴근 거리만 된다면 가까이에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또 실소유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곳이 청주였어요. 제가 알기로 청주랑 대전, 세종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소장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보면 현장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전출입을 보면 되겠죠. 세종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3년 동안에 보니까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서구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청주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대덕구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세종에서 어디로 많이 나가느냐를 보니까 청주로 그쵸. 많이 나가고 아. 그다음에 유성구 서구로 나가요. 그다음에 천안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데이터를 보기 전에 소장님들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너무 비싸서 못 산다고. 그래서 오히려 청주에 가서 집을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 오늘 이건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처음 보셨어요? 그래서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은 해도 막상 이렇게 잘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냥 대충 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또 정확하게 말해주면 우리가 여기가 대체 지역이구나 이거를 네네네. 데이터 하나를 통해서도 이미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세종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이제 너무 저희가 많이 올랐죠. 네, 너무 오르니까 사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는. 못 사요. 이제 넘사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 타 지역들을 또 살펴보면 또 저희가 또 좋은 지역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청주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더 관심도 가지고 그죠? 거래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네네. 게 아닌가. 세종에서 지금 청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데이터가 정말 소식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네요. 그렇죠. 은정 씨는 밖에서 소식을 먼저 듣고 데이터를 보고 네. 저는 데이터를 먼저 보고 소식을 은정 씨한테 듣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늘 전화하잖아요. 언니, 세종 사람들 청주로 빠져나간대요. 이렇게 하고. 난 데이터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럼 은정 씨 청주에서는 이렇게 4개의 구가 있었잖아요. 흥덕구가 확실히 세종이랑 또 인접해 있다 그죠? 그러네요. 서원구도 인접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거래가 많았던 서원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